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라보니까 이게 굉장히 긴 홀이네요. 사실 이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뵙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되고 또 다른 준비를 했는데 여전히 배운 게 도둑질이라 강연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강원도 교육청, 그리고 또 이걸 기획해 주신 김익록 장학사님, 또 준비를 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이 입동이랍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서트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냐면 쓴 책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임이랍니다. 속으로 참 다양스러웠던 게 노래를 시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래까지 했을 부담이 더 컸을 텐데 일단 처음에 한 20분 정도 제 책의 의미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못다한 얘기는 또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 책의 이제 맨 처음을 보시면 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죠. 새싹입니다. 여리디 여린 새싹인데 제가 표현을 하고자 했던 바는 제 책 속에 나와 있는 우연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혹은 실천이 마치 우연의 씨앗을, 우연의 새싹을 키우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에 이제 그런 그림을 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있는 건강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나무들은 매년 세상에 씨앗을 뿌립니다. 많게는 수만 혹은 수십만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과연 나무로 성장할까요? 많아봐야 두세 개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씨앗이 나무가 될지는 순전히 우연입니다. 어느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우연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건강한 나무가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걸 게으리하지는 않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늘상 그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을교육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필연과 결과가 사실은 우연이라는 씨앗부터 시작됐다는 그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신성모 교수님 저보다 앞서서 실천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이죠. 당신에게 듣기에 굉장히 좋은데 혹시 마을에 대해서 아세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마을도 모르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저 스스로도 늘상 저한테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건물을 지을 때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설계자가 시공을 안 하고요. 시공자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이 실천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씨앗이었고 출발점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성이 지속돼야 되는 것도 우리의 과제고요.
저는 어디에 고민을 했었냐면 이걸 어떻게 지속시키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서는 이론도 필요하고 철학적 배경도 필요하고 원리와 원칙도 누군가는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듣기 감사했던 여러분들의 피드백,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고난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구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올바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저 스스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천을 조금 모아서 정리해서 무언가로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실천을 항상 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도대체 마을교육 공동체가 왜 필요하고 또 무엇이고, 두 번째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미래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요. 왜 마을교육 공동체고,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미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게 학교의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루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점차 많아집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것이 점차 확대될 거예요. 이 점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동안은 공교육이 곧 학교였고, 학교 교육이 공교육 외에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활동들이 점차 많아진단 말이죠. 그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은 사교육이냐? 그리고 사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거냐? 그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겠죠. 사회 중심적 연대, 말은 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교육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의 3주체라고 했죠.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 주체는 누구일까요? 지역사회도 들어와 있고요. 주민도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기업도 교육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반 자치, 그러니까 시군 구청도 이제는 교육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엄연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은, 죄송한 말씀인데, 교육자치가 잘 됐다기보다는요, 일반 자치가 전향적으로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들을 보시면요, 교육자치보다는 일반 자치가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하면 교육이 변한다는 거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 주체라는 게 훨씬 더 많아진 다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중심성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양성은 높아지고 중심성은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이겁니다. 그 중앙에 공동체라는 깃발을 꽂고 그 우산 안에 다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공동체는 중심성이 약합니다. 중심성이 강한 조직을 만들지 왜 공동체를 만듭니까?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미래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많은데 구체적으로 상응이 되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환경은 조직에서 이제는 네트워크의 시대로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조직은요, 이런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소위 말해서 효과와 효율입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효율적이려면 어떠해야 되냐?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돼요. 짜임새가 단단해, 견고해야지 조직은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네트워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성과 창의성이에요. 미래사회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리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 유연한 거죠.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학교를 어떻게 네트워크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네트워크로 만드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과거에 우리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모든 게 사실 분절되는 그런 경험을 해왔었고 교과를 통해서 분절됐습니다. 삶에 필요한 지혜는 통합적인데 배움은 교과적이었어요. 학교와 학교도 분리됐고요. 학교와 지역도 분리됐고요. 삶과 배움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다시 통합시키고 연결시킨 네트워킹입니다. 연결시키려면 어떤 것이냐? 교과 통합이죠. 학교와 학교의 연결이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이론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이론을 차용을 했었어요. 그 세 개. 하나는 교육 생태계고 그리고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사실은 같은 맥락,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생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표현만큼이나 교육 생태계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그런데 교육 생태계가 과연 뭘까요? 예를 들면 학교 하나가 생태계이냐 아니냐. 우리 마을은, 우리 동네는 교육 생태계인가 아닌가. 그렇다 아니다를 판단 지으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긴 얘기를,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걸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이겁니다. 상생과 공진화를 위한 선순환적 구조가 있으면 그건 생태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계가 되려면 이런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여기가 강릉입니다. 여러분이 오신 그 동네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역사회와 학교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배우죠. 그리고 성장을 하죠. 이 아이들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출되는 구조예요. 지역과 학교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배우고 성장을 하고 우수한 아이들은 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런 선순환적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든지 경제 생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경제 생태계는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돈이 돌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농촌이나 어촌이나 작은 소도시의 현실은 돈이 어느 순간 나가는 구조이죠. 생산해서 소득이 있고 소득 있는 걸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서 2차, 3차 산업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 다시 지역으로 환원돼야 되는데 그 소비를 옆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해요. 그러면 돈이 돌다가 나가죠. 생태계가 깨지는 겁니다. 모든 건 이제 시대는 지역화의 시대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무슨 기사를 검색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래된 미래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헬레나 호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호즈가 이제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분의 답은 이겁니다.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다. 지역의 생태계가 깨지면요. 지역의 경제 생태계, 문화 생태계, 사회 생태계, 그리고 교육 생태계가 깨지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지역의 여하간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지역적인 교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국가를 잃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되면요, 우리 동네에서 건강한 시민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세계 시민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건강하고 훌륭한 시민인데 밖에 나가면 창피합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강릉을 위한 교육, 사천을 위한 교육, 보훈을 위한 교육, 논산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태적인 순환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공동체로 모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겠죠.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돈과 혼란 속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면 소위 말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우리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창발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장이에요. 원래 없던 능력이 일어나는, 다시 생기는 게, 원래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게 창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죠. 아이들의 성장이 사실은 지역의 공진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생태적인 순환을 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다시 넘어갈게요. 마을교육 공동체 미래인데요. 제가 한 2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대화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역 실천으로 보면 10여 년의 역사, 사실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으로 보면 정말 짧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벌써 미래? 성급할 수 있죠. 저는 성급하다기보다 성과를 요구하면 성급한 거고요.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가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흐름이나 미래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얘기하러 다닐 때요, 제가 전국을 다닐 때 제 생각에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철학인 줄 알았어요. 지향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돼. 그런데 현실은 뭔 줄 아세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책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화된 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화된 마을교육 공동체가 얼마까지 지속됩니다. 그거는 고민해봐야 돼요. 프로그램으로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니라요, 문화로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질문 중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사전적으로 질문 받았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나라 탐방하시면 쉽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별거 없네요. 우리는 훨씬 더 역동적인데, 그들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건 초창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풀려가는 그 경향이 있죠. 두 번째는 교육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시작은 풀뿌리적 실천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이 타진을 우리 스스로 해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이게 뭐야? 교육이 이래도 돼? 그럼 어떻게 바꾸지? 하다가 그 대안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나 나온 거예요. 마이클 애플이라는 유명한 진보적인 학자가 있죠. 최근에 쓴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그 반대는 늘상 있었습니다. 사회는 교육을 바꿔왔죠.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늘상 변해왔죠. 이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교육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예요. 마을교육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시민을 양성하는 겁니다. 지역의 청소년을 시민으로 만들고 지역의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주민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주민을 하고요. 시민은 그 동네의 현안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행동했을 때 권력이 형성되죠. 그걸 시민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시민 권력은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교육운동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 책 속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완주의 청소년, 고래라는 청소년 쉼터 김주영 센터장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촛불 든 손으로 빗자루를 들어야 되지 않나. 시민적 권리와 권한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2019년 이 사회 역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서도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만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듯이요. 누군가는 우리 집 앞에 그리고 동네에 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촛불 든 손으로 빗자루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